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의 승리 투자를 위한 KS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입니다. 자, 현대차가 16% 가까이 폭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할 거 없이 또 거기에 수소차 관련주인 일진다이아라든지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니콜라와 관련된 뉴스가 가장 크게 시장에 반영한 부분이 나타난 거죠. 자, 니콜라 창업자 CEO 트레버 밀턴의 단독 인터뷰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집중했었던 부분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근차근히 니콜라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살 치고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트레버 밀턴, 현대차에게 수소차와 관련해서 두 번 협력을 제안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또 공개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미국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는 차 한 대 팔지 않고도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사실 지난 7월 이 한국 투자자들이 구글보다 많이 주식을 사들인 주식 또한 이 니콜라의 부분입니다. 자, 현대차와 함께 한다면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면서 현대차에 대한 협업 의사를 밝히는 그런 인터뷰 내용,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2030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을 팔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 부분이 이 그린 뉴딜과 맞물려서 성장하는 흐름들을 갖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도 상당한 매력적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콜라는 사실 6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사실 수소 생산 그리고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니콜라고, 또 거기에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독일의 보쉬라든지 또 트럭 완성업체인 이탈리아의 이베코, 이런 글로벌 굴지의 9개 회사가 이미 참여를 해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런 흐름들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는 이렇게 생산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수소와 관련된 핵심 부분을 만들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갖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니콜라의 주력 트럭 모델 트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나오죠, 그죠? 멋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2021년에 전기차 버전이 나오고 또 2023년쯤에 수소차 버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니콜라는 아직 차를 한 대도 판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6월 4일 날 그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그죠? 매년 차를 수백만 대씩을 파는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잠시 넘어서기도 할 정도로 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강렬하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순매수를 한 순위를 보게 되면 이 6월 4일 나스닥 상장한 5위 이 니콜라를 5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부분입니다. 1위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2위 애플, 3위 아마존, 4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투자가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름이 높은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속에서 가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 그죠?
니콜라 이 창업자의 목표는 결국은 이 미국 내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니콜라 뭐 테슬라 때도 그랬고, 그죠?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투성일 때 보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아마존의 역사, 그죠? 아마존의 역사를 통해서 아마존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이전에는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었다.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게 되면 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그런 진통을 겪고, 그 겪는 부분이 결국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인터넷에는 니콜라는 가짜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악플도 많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는 진짜 수소차를 만들 수 있냐? 라고 하는 의심도 상당히 했었던 게 우리 이 흐름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콜라의 창업자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그런 이 핵심 기술이 없다면 왜 글로벌 9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네들이 진정성을. 그죠? 자, 뭐 사실 지금껏 자동차 기업 어느 것도 수소차를 대중화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서서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그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고, 그 이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price to ratio, 그죠? 꿈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그래서 기존의 PER로는 설명이 안 되는 PDR의 개념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계속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니콜라는 이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서는 스웨덴의 파워셀과 공동 개발했고, 또 수년간 개량화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독일 보쉬와 함께 수소 연료 전지 생산을 함께 하기로 했고, 또 차량 조립은 이탈리아 트럭 회사 이베코와 협력하고, 또 그들의 제조 노하우와 설비를 활용해서 차량 품질을 높인다라는 방향 흐름.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합쳐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테슬라의 이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사실. 그죠? 혼자 다 하겠다가 아니라 그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사실 니콜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1020억 순손실을 냈죠. 그런데 R&D 지출이 많은 건 오히려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JP모건이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니콜라가 2년 후 정도나 돼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이익 창출의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 이익은 또 엄청난 이 확대 재생산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속에서 니콜라가 가고 있는 방향, 사실 그 이전에 수소차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또 일본에서는 도요타, 이런 부분들이 선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중화를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매력이 떨어졌었던 부분인데, 이젠 일본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이러한 이 부분, 그죠? 니콜라의 이 애정 공세라고 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현대차 주가 보시면 자동차 주가들이 다 난리가 났었죠. 현대차와 기아차 부분 할 거 없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좀 과한
단기적으로는 과열 흐름이죠.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이 시가총액이 뭐예요? 36조, 그죠? 36조가 넘어선 현대차가 이제 15%, 16%를 올랐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월봉 보게 되면 이제 저항선 부근에 놓여져 있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개인 투자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종목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폭등하게 되면 계속 더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가 5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이렇게 뭐 LG화학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오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죠? 단기적으로 폭등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레벨, 자극적인 제목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뭐 이 현대차도 30만 원 간다. 그죠? 30만 원 수소차가 잘 되고 전기차 진행이 잘 되면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단기적으로 뭐 내일이라도 오늘 이런 뉴스를 보고 오늘 매수하고 싶었다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들에 현혹이 돼서 내일 아침에 17만 5천 원, 18만 원에 샀다. 그리고 나서 한 15만 원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또 개인 투자가분들의 마음이 급한 분들은 또 참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죠? 너무 급하게 올랐을 때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지난 주말에도 LG화학이 좋은 회사이긴 해도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죠?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봐서 매수하는 게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관점이다. 그죠? 뭐 돈이 조표공사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매일 찍어낼 수 있을 만큼이다. 그런 자산을 갖고 있다면 분할로 내려올 매수를 하시며 올라도 내려도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죠? 우리 개인 투자가는 그렇게 돈 많은 개인 투자가보다는 돈이 좀 부족한 개인 투자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눌림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 후반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정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일봉에서 놓여져 있고 월봉에서 이 저항대 17만 5천 원 요 라인 부분이 단기적인 저항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수급상으로도 보게 되면 오늘 이 니콜라 뉴스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만 집중적으로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왔죠. 이제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된다면 잠시 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실질적인 현대차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니콜라가 현대차에게 이 애정 공세를 펴는 기본은 뭐예요? 수소차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죠? 일진 다이아라든지, 그죠? 듀얼셀, 두산 퓨얼셀, SP열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수소차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들을 오히려 관심 갖고 가는 것이 더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관련된 기업 이런 부분들을 눌림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흐름들과 또 5G 관련주 중에서 HCT라든지 KMW 이런 유형의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 또 LG화학 삼성 SDI가 오늘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 하루 이틀 더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그 타이밍에서 매수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KS 김기수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